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재원직업전문학교에서 과정 기획하고, 운영 담당하고 있는 하만 휘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세무회계 과정을 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과정 좀 이렇게, 운영하고, 개설하고 하는데 좀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설명은 제가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잠깐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전체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주 목적은요. 사전 오리엔테이션 주 목적은 여러분이 이제 사전에 이제 개강하기 전에 교실이나 뭐 선생님 얼굴 익히고 그 다음에 위치 익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제가 돼야지 이제 출결이 첫날부터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 이런 거 수렴하고 하는 데 있으니까 30분 정도 네,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신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일단 여기 오리엔테이션 과정 안내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 요 표 있는 거 있죠? 요거 잠깐 보실게요. 일단 훈련 과정의 개요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명은요. 자, 써드릴게요. 과정명,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우리 SNS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기간은요. 훈련 기간은 8월 8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월 8일부터 9월 26일 마찬가지로 종강일은 월요일이에요. 수업 시간,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월화수목 금까지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월수금 하면 또 너무 또 조금 루즈해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정을 구성해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 그러니까 50분짜리 수업 3교시예요. 50분짜리 수업 3교시. 그렇죠? 9시로 하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부형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 문제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10시로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 그래서 이 과정의 총 시간은요, 80시간이에요. 80시간. 전체 80시간이고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은 26번 하고 2시간이 남아요. 그쵸? 그래서 총 27강에 27일 오시는 거예요. 27번. 그럼 마지막은 딱 안 떨어지니까 2시간은 요 월요일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2교시만 수업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2교시에 종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연휴나 휴일 있죠? 8월 15일 광복절이죠. 빨간 날 수업 없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수업 없고요. 그 다음에 9월 12일 요거 추석 연휴 기간의 월요일이에요. 우리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인데 금요일은 원래 수업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때도 수업이 없습니다. 되셨죠? 빨간 날은 수업 없는 거예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훈련 대상은요. 일단 거기 적힌 대로 SNS 온라인 마케팅 입문하고 싶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럼 전문가니까 막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초적인 과정이에요. 기초적인 과정. 일단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SNS 마케팅이라는 게 확 이제 유행한 게 한 작년? 서울은 조금 더 빨랐고,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이런 개념 강의들이 막 속속 개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니 뭐 시청, 도청 뭐 이런 데서 이 과정들을
서로 이제 막 만들었어요. 무료 과정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국비 지원 과정으로는 처음입니다. 물론 저희 재원직업 전문학교에서 지난 연말에 이 국비 지원 비슷한 걸로 시범 사업으로 긴 과정을 두 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SNS하고 라이브 커머스 두 개, 120시간, 막 15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시범이었고 국비 지원 과정으로는 처음이에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처음이에요. 자, 이제 국비 지원 과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학원하고 달리 이제 심사를 받고 다음 해 이제 과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완벽히 다 담아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도 운영해보고 하니까 가장 널리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시간대를 정해서 일단 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80시간이 나온 게요.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이 80시간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어떤 다른 기관에서 하는 무료 교육들은요. 보통 10시간 내외예요. 짧게. 길게 못해요. 그거는. 짧게. 며칠 과정. 뭐 물론 긴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정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끝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는 못하고 80시간인데 SNS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쵸? 이 SNS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개념이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넓어요. 마케팅이라는 것도 상당히 넓고 그쵸? SNS라는 것도 여러분 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 다 SNS 소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시는 거 다 해요. 인스타, 뭐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뭐 카카오 다 SNS입니다. 상당히 이게 개념이 넓어요. 그래서 좀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지만 SNS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지어봤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기초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80시간 정도로 27번 정도의 강의에 담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조금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 뒷장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 우리 그 미네쌤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설문에 응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끝나고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가급적 이 과정을 여러분 많은 수가 만족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안 오셨어요. 다 안 오신데 지금 거의 꽉 찼죠. 27명이 좀 정리되면 27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될 텐데 상당히 많이 모이신 거예요. 상당히 많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전체를 만족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의견들을 그냥 어차피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과정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금씩 조정 가능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다음 과정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학교 끝나시겠지만 전체 제주도의 이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은 내주시되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내주시되 이거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의견을 세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시거나 설문하시거나 그때 의견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30분 가까이 되는 분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 얘기하시고 이게 보통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의미가 없죠. 그건 유튜브 보죠,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실습을 하실 거예요. 실습,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인터넷 찾아보고 그림도 다운받고 올려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막히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혼자는 힘드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고 보조 강사님이 한 분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보조 강사님 통해서 좀 이렇게 실습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가능한가요? 최대한 좀 불편하지 않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훈련 대상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훈련 과목인데요. 그 밑에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NCS, BNCS 해가지고 첫 번째 표예요. 위에 오리엔테이션 훈련 과정의 개요. 첫 번째 표의 아래 훈련 과목 해가지고 나온 거. 위쪽에 표 위쪽에 훈련 과목 해서 옆에 NCS, BNCS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국비훈련 과정을 들어보신 분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이신 분은 좀 생소할 텐데 NCS라는 게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약자인데 이런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비지원 과정, 내일 배움 카드 과정으로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NCS를 넣게 돼 있어요. 나라에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승인받은 자체는 NCS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과목이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되고 BNCS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릴게요. 요거는 개강일날 다시 제가 또 전체 다 모였을 때 또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국비지원 과정이다 보니까 NCS가 포함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밑에 수료 기준 및 취업인데요. 이 과정이 국비 지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내일 배움 카드를 다 발급 받으셨고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자부담과 이 국비를 섞어서 이렇게 수강료를 납부하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일반 학원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일반 학원은 그냥 수험생이 수강료 끊고 수업을 진행하고 끝이에요. 그렇죠? 훈련생과 학원의 관계에서 끝나는데 이 국비지원 과정은요, 관계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어디겠어요? 국가, 그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의무를 주냐면, 야, 너가, 훈련기관한테는, 국비 지원을 해주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뭐 승인받고 NCS를 넣고 하는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가르쳐서 꼭 수료를 시켜라. 평가하고 이수증 발급하고 수료를 시켜라. 이런 의무를 줬어요. 그리고 훈련생들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네, 출석이에요. 출석. 수료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국비가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취지에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재직자는 이 직무 능력 향상, 그쵸? 회사에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구직자는 취업, 목적,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혹시 영세 자영업자 계세요? 네. 자영업자도 이제 카드가 발급 가능한데, 이런 분들 자기 자영업 도움이 되는, 이렇게 취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취미다. 취미 생활 하는 거다. 그건 취지에 맞지가 않죠. 이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재직하시는 분들 다 월급에서 못 돼요. 고용보험 때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국비로 이제 이게 엄청난 돈이 쓰이는 건데,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국비 쇼핑하는 분들, 국비 과정 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난 여기서 회계 듣고, 저기 가니까 제빵 있네? 제빵 열심히 듣다가, 또, 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전기 뭐 타일 공사가 있네? 타일 공사 열심히 하다가, 자동차 가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공짜라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많이 좀 자비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나는 취업에는 관심 없고 나의 그런 직무능 향상에 관심 없고 국비 지원하는 것만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면서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거예요. 수료는 일단 꼭 해주셔야 돼요.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나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나 기타로 발급하신 분들도 반드시 수료를 해주셔야지 돼요. 수료. 이 수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출석이에요. 출석. 출석 기준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강일로 다시 설명드려야 돼요. 전체 모일 때. 출석 기준은요, 전체 수업의 80% 이상 출석을 하셔야지 수료가 됩니다. 80%. 자, 우리 몇 번 온다 그랬어요? 27번이죠? 그러면은 20%면은, 5.4. 20% 결석이라 그러면 5.4잖아요. 그러니까 5번까지 결석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5번은 오케이. 6번은요? 결석 6번 하면 제적이에요, 제적. 그래서 수료는 출석은 여러분 100%를 요구하지 않아요.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80%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죠?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뭐 100%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80%는 반드시 채워 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과정에 비해서 긴 과정이 아니에요. 한 달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하시고 훈련생 등록이 되면요, 저희가 이제 첫날, 다음날 확정 신고를 하는데, 그때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 다른 사정이 생겨서는 안 돼요. 생겨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좀 불안하다. 내가 좀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상담을 해주시고, 아직은 아니에요. 시작 첫날까지. 얘기를 꼭 해주세요. 안 될 거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불안함을 안고 나중에 가서 결국 뭐 취업하게 됐어요. 취업은 가능하죠. 죄송합니다. 취업은 가능해요. 중도 취업은 가능한데 다른 이유, 이사 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못 듣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꼭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 국비 과정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페널티가 있고 기관도 페널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페널티는 제적이 되면 그 기록이 평생 갑니다. 다음에 국비 들으실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그 수료를 제적이 되면 수료 떨어져 제적이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이게 1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또 카드에서 또 추가적으로 차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거고요. 훈련기간 페널티도 상당히 커요. 수료율이 낮잖아요. 수료율이 낮고 취업률이 낮으면 이 훈련기간이 다음 과정을 이렇게 예를 들어 새로운 과정을 넣어서 인정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재원직업전문학교는 5년 인증이잖아요. 그래서 취업률과 수료율이 앞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러세요. 제주도에는 왜 이렇게 국비 들을 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바리스타, 제빵, 조리, 끝, 회계,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수요가 없고, 다양한 걸 못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수료율과 취업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 훈련의 선배들이 이제 다 수료 잘 해주시고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하시고 취업도 잘 해주셔가지고 5년 인증도 받고 또 좋은 과정도 계속 개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여기 수료를 좀 못할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음 기회를 하시던지 들으시면 안 되고 하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가지시고 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수료일입니다. 그래서 6번은 안 돼요. 5번 된다. 그러면 또 언제 쉬지? 5번?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전출한다 생각하고 나오셔야지 돼요. 몇 번 안 돼요. 27번 딱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한 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각과 조퇴 이 결석은 6번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핸드폰에 HRD라는 앱을 반드시 설치하고 오셔야 돼요. 앱 HRD 검색하셔가지고 요거 설치하신 다음에 반드시 로그인까지 해오세요. 요걸로 출결 체크합니다. 앱으로 출결 체크해요. 앱으로.
앱에 입실, 퇴실 본인이 누르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뭐 카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카드 출결, QR 출결 다 있는데 저희는 비콘이라고 교실에서만 입실 퇴실이 가능한 앱에서 교실에서만 입실 퇴실 가능하게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치해 오셔야지 첫날 출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가지고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어떻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몸은 왔지만 입실 퇴실이 안 눌리면 결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기관에서 이거는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실과 퇴실을 여러분이 눌러주셔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 첫날부터 출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HRD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 스토어나 뭐죠? 거기 아이폰 거기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꼭 로그인 해보세요. 이 로그인이 설치는 해서 왔는데 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몰라. 뭘 몰라요? 아이디비 번호를 몰라가지고 저도 맨날 그래요. 도대체 이 세상에 아이디비 번호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저도 적어놓은데 어디다가 이제 적어놓거든요. 이 적어놓은 이게 이만해 진짜. 그래서 이게 로그인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까지 한번 꼭 해보시고 자동 로그인 이게 있거든요.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한번 로그인을 하면 이제 물으셔도 되니까 자동 로그인 하기 체크해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오시고요. 첫날은 10시에 시작하지만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요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거 앱 하는 방법. 적어도 20분 전까지는 와주세요. 적어도 20분 전까지. 왜냐하면 첫날 요거 10시까지 다 눌러야 입시를 눌러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돼야 되니까 20분 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각과 조퇴도 있는데요. 요거는 첫날 개강할 때 설명드릴게요. 어머나 30분까지 끝낸다고 약속했는데 큰일이네. 자, 지각과 조퇴는 개강일날 다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결 여러분 수료하시기 위해서는 출석 80% 이상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수료를 위해서는 이 수행평가, 평가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태까지 역대 평가 통과 못 해가지고 수료 못 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수천 명 중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수행평가 60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있는데요. 요건 아까 말한 대로 재직자 카드와 구직자 카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직자분은 재직자로 발급받으신 분은 취업률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구직자 카드로 발급받으신 분은 이 취지가 원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직업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직자 카드 발급받으신 분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9월 26일부터 6개월이니까 3월 25일까지인가요? 그냥 그때까지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취업률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훈련기관한테 너희가 관리를 해라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전화도 드리고 취업차가 있으면 알려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거 취업이 6개월 후까지 한 번은 돼야지 취업률이 올라간다. 가중 이런 분 아까처럼 저는 취업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런저런 다른 교육 듣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의 개요 말씀드렸고요. 수료와 취업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수료 기준과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내용들,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강일 날 제가 다시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과정 선생님 소개를 먼저 시켜드려도 정민혜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자, 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네, 그 교실은요, 307호, 여긴 307호고 여기가 아니라 옆 교실이에요. 오늘 아직 지금 종강이 안 돼서 지금 정기 수업하고 있는데 교실은 옆 교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자리는 자연스럽게 지정석이 되죠. 첫날은 이제 와서 이제 앉으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또 저장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자료가 계속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첫날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첫날 앉고 첫날부터 지정석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둘째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한쪽에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자, 여기 내 자리니 네 자리니 내가 먼저 왔네. 뭐 내가 어제 앉았는데 계세요 진짜. 그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앉았는데 갔는데 어제 내가 앉았던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왠지 기분 나쁘고 그쵸?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지? 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정석입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먼저 오시는 분이 앉으면 그냥 그 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주차는요 조금 좀 양해를 드릴게요. 저 건물 주차장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긴 있어요. 지하 2층에 있는데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는 거기 대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좀 대고 오셔야 되는데 건물 딱 옆에다 대려고 하면은 없을 수가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차로 오시는 분은 그냥 내가 여기 주택가는 이렇게 단속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뭐 몇 분 걷더라도 5분 걷더라도 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문제로 특히 저녁반 같은 경우 이제 일 끝나고 오셔서 7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3바퀴 4바퀴 돌다가 전화하시면은 주차 때문에 짜증나서 그냥 가야겠어요. 그러고 이제 가시는 분 있는데 정말 맞아요. 그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가지고 되려고 시간도 늦었고 마음도 급하고 배도 고픈데 자리는 없고 그래서 그건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아마 여러분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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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다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편한 시간대는요, 이 과정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정, 말씀드린 대로 이 국비지원 과정은 한번 정하면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시간, 뭐, 이렇게 교실 하다못해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전원 동의받고 서면 동의받고 신청하고 허가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끝까지. 그 설문 드린 내용은 다음 과정을 위한 거라는 거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네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체 교육으로 이제 다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이제 중간에 온라인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거는요, 정해진 틀에서만 가능해요. 요 국비 지원 과정은.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만약에 하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을 하고 영상을 찍고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안 해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국비 지원 과정.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코로나는요, 네, 코로나 관련된 뭐 지침과 규정은 저희가 다 준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뛰어앉기라든지 그런 규정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저희가 다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손소독이나 뭐 마스크 이런 거 잘 착용해 주시고, 그런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면 되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개강일날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305,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전까지 305로 8월 8일 날 아침에 오시면 되고요. HRD 앱 꼭 깔아 오셔야 되고요. 교재는 그날 드리니까 필기구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른 질문.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다음 과정을 좀 염두에 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게 국비가 끝나면 혹시 그런 의견이 많으시면 2층은 일반 재원직업전문학원이거든요. 국비가 아닌 일반 과정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3층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반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했는데 나는 좀 더 연습을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게 전체다 보니까 조금 더 연습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반을 몇 명이 모이면 만들고, 또 이거보다 더 깊게 지금 안 다룬 내용, 잠깐 다룬 내용을 더 깊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의견이 모여서 사람이 모이면 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의견 계속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3분 제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날도 구준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